급지롤러랑 급지 패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의 급지 롤러랑 급지 패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네. HP가 한 십몇 년 동안은 걔들도 똑같아요. 급지 롤러랑 급지 패드에 관련된 거를 지금 나오는 방식 이전에는 어떻게 네네.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예, 이게 예. 왜 이제 바뀌었느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지금 이렇게 나눠서 보면 현재 네. 8710 같은 경우는 용지함에서 판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급지 롤러 이렇게 급지 롤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급지 패드가 돼 있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용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픽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타입이었고요. 네, 네. 요 이전 세대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용지함에 이제 이게 용지 받침대예요. 지금 보면은 반달이잖아요. 옛날에는 원이었어요. 네. 롤러가. 네. 그 다음에 패드가 요만했어요. 쬐끄맣어요. 그리고 요게 급지판이 이렇게 돼 있어.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회전축이 이제 쭉 연결돼서 이 회전축이 반달이 축 끝에가 있었어요. 이게 네, 네. 회전축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용지함에다가 용지를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면 급지를 시키잖아요. 네. 얘는 회전을 해요. 예. 급지 롤러는 회전을 해. 그래서 급지를 딱 할 때 얘를 한 장씩 쳐줘. 쳐서 용지를 여기로 내보내. 그러면 얘는 회전을 막 하거든요. 네. 한 바퀴가 딱 회전을 하면 이게 연결된 축에 여기 반달축이 있어서 네. 이 반달이 자동으로 딱 쳐고 용지가 딱 올라가는 순간 이 판 자체는 다시 내려와요. 네. 이 반달에 의해서 한 바퀴 회전하면 그런 네. 원리였어요, 이게. 네. 그럼 이제 이런 원리랑 지금 현재 이제 원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왜 이제 이게 원리가 했냐면 요 예전 세대 보면은 보통 얘가 해봤자 150매 용지가 많아야 200매예요. 네. 예전에 요 방식은 예, 예, 예. 지금은 일반적으로 250매, 500매 500매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구조가. 네. 왜? 얘는 소형량인 장비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게 뭐 해봤자 뭐 지금까지 뭐 10만 장, 20만 장 뭐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도 않고 제품의 속도도 떨어지고 네. 동작도 느리잖아요. 모든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50매, 250매짜리, 200매짜리만으로도 용지함을 그때그때 올려, 판을. 왜? 속도가 그만큼 PPM 자체가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충분하게 천천히 충분했겠네요. 용지를 한 장 할 때마다 이렇게 올리고, 올렸다 떨어지고, 올렸다 떨어지고, 이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네. 연속으로 할 때. 네. 연속으로 할 때만 요 반달 기어가 용지함을 딱 올려놓고 네, 네. 얘가 픽업을 해. 예, 예. 한 바퀴 픽업을 하면 얘가 멈춰. 음. 용지 내보낼 때 나갈 때까지. 예. 그러다가 용지 두 번째 나갈 때 얘가 또 회전을 시켜. 네. 그러면서 얘가 용지 받침대에 있는 이 판 있죠. 이 쇠판. 예. 쇠판이 이런 식으로 되게 연속 용지란 말이죠. 음. 근데 지금 장비는 장착함과 동시에 롤러 앞에다가 용지판, 요 쇠판 자체가 맞아요. 이게 제가 쇠판 올라가잖아요. 자체가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네. 자체가. 네. 락 풀려요. 네, 풀려서 이렇게 네.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네. 그러면 한 장 할 때마다 올리는 구조부터 일단은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옛날 할 때는 이거였어요. 한 장 할 때마다. 네. 그래서 롤러는 계속 회전을 하고 요 회전하는 롤러는 축에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서 반달 기어가 회전을 여기서 같이 회전을 하면 반달 기어 때문에 얘가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네, 네,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였을 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용지가 함이 높질 않아. 네. 용지가 높지 않다 보니까 용지를 대량으로 올렸을 때 요 부분을 올리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용지를 하면 실질적으로 앞장은 용지가 있지만 나머지 장들은 뒤로 빠져요. 왜? 뒤에 이 랭스가 있지, 이 랭스가 아무리 붙어 있어도 용지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경사도 때문에 나머지 장 용지가 뒤로 밀려나거든요. 하다 보면. 네. 예, 밑에도 그렇지만 이게. 근데 지금 용지들 자체들도 보면
똑같아요. 여기에 만약에 250메가짜리 트레이에 용지를 풀로 넣고 급지를 하다 보면 얘가 아무리 있지만 이 경사도 때문에 용지가 이렇게 대량으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똑같이 이거를 뒤에서 딱 잡고 용지를 이렇게 올려놓은 게 하더라도 이렇게 층이 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층 지는 게 소량일 때는 층이 별로 안 지는데 용지가 막 한 뭉탱이 가서 많이 올라가. 네. 그러면 용지 폭이 많이 하면 할수록 뒤에 장은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층이 용지와 용지 사이에 이런 층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단점이 뭐냐? 담해의 위험성이 있어. 그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왜? 한 장만 올라가는 구조가 똑같은 상태에서 용지를 한 장씩 쳐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 장은 어딘가에 걸려서 붙잡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용지함이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층이 지는데 이 층이 용지함의 각도랑 맞추는 게 아니라 용지함의 각도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지. 네. 그러면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해의 위험도는 그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본 원리가 있어요. 원래 이제 뭐 이거 HP뿐만이 아니고 이런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 원리가 있어요. 네. 자, 만약에 용지함을 250메가짜리, 250메짜리 용지함을 만들고요. 500메짜리 용지함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두께가 이렇게. 네. 그러면 250메가짜리의 용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를 중심축으로 잡고 용지를 이렇게 이제 올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힘을 해주는 처음 스타트 위치, 용지를 꺾어줄 수 있는 스타트 위치 부분이 어딘가가 있겠죠, 이게. 네, 네. 그러면 뒤쪽은 용지는 가만히 있고 앞쪽에서 용지를 올리다 보니까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층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밀리죠. 층. 예. 이게 250메짜리의 층이 이만하다 그러면 500메짜리로 가면 층이 더 커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양도 더 많아지고 이 길어지죠. 양을 거꾸로 예. 올려야 네, 되는 네, 네.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나오는 게 뭐냐면 용지가 많아서 이 판 자체가 이렇게 올리는 구조에서 위에서 픽업 롤러가 이제 있겠죠. 이렇게. 네. 픽업 롤러가 있고 급지 패드 판이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러면 요 급지 패드랑 용지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서 급지가 할 수 있게끔 이 용지 한 장이 용지가 롤러 앞에서 딱 이제 스타트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럼 네네. 픽업이 돌면서 얘를 끌고 올라가는 이제 구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용지를 한 장이었다. 단순하게 한 장일 때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돼. 급지 패드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급지 패드가 네네. 용지도 이렇게. 그러면 롤러가 픽업을 딱 하고 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잖아요. 한 장은. 그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이게 기본적이에요. 근데 이 구조를 용지를 다량으로 올려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이 판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올라가면 아까처럼 단차가 생긴다. 용지와 용지 사이에 이렇게 단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네. 중심적으로요. 단차가 생겼으니까 이 단차가 급지 롤러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용지를 올리다 보니까 앞쪽 단차에 의해서 이렇게 뒤로 용지가 꺾어지는 과정에서 이 단차 때문에 밀려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네. 뒤에서 용지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용지를 꽉 붙잡고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이 랭스는 용지가 많아서 하고 나면 여기서 올리는 만큼 여기 충분히 여기는 이제 단차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이 단차에 의해서 한 장짜리 용지를 올렸던 구조에서 만들어서 용지를 딱 올렸더니 이 단차가 생겼으니까 첫 번째 한 장에서 생겼던 한 장을 위해서 했던 이 롤러는 이 단차에 의해서 용지들이 첫 장과 두 번째 장들이 용지가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첫 장 했을 때는 내가 용지를 픽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지를 딱 얹어놨는데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내려가면서 한 100장쯤 되면 엄청 뒤로 밀리네.
롤러 자체가 밀린단 말이에요. 예, 위치가 그러다 바뀌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장과 250번째 장이 롤러 앞에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맞죠. 그래야 맞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생각한 게 이 롤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끌고 갈 수 있는 이게 용지의 끝단을 끌고 갈 수 있는 구조의 용지가 요만큼에 있다 그러면 250번째 장은 용지가 세워지면서 밀리고 멀리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 한 장씩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네. 그러더라도 한 장 나가고 두 번째 장 있고 두 번째 장이 세 번째 장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250메가짜리가 현재 있던 위치에서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단차 때문에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들 보면 용지가 이렇게 단차가 있어서 제각각 딱 올라야 되거든요. 예, 맞춰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요런 구조에 있던 용지 이 급지 롤러가 이렇게 용지함이 올라가면서 얘는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왜? 다 250매의 용지를 만족을 시키는 위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첫 미스가 없죠. 장과 250매짜리 용지가 다 끌어들이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구조가 급지 패드란 거죠. 응, 요게. 왜? 네. 얘는 불변이에요. 여기는 용지는 쌓여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용지가 한번 이렇게 해서 단차가 생겨버리면 이 단차는 미는 과정에서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롤러의 위치는 싹 바뀌었는데 그러면 용지가 롤러에 회전을 하면서 롤러가 회전하면서 두 번째 장이나 세 번째 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으로 확률이 높은 거를 급지 패드가 방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지 패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옛날에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옛날에 설명한 이 방식 HP가 예전에 만들어졌던 이 방식들은 용지가 150매 보통요. 용지함이 한 150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차에 대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단차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급지 패드도 작고요. 그 다음에 급지 패드는 역할을 진짜 순수하게 층과 층을 띄워주는 역할. 고무 패드 자체가 진짜 순수한 고무 패드예요. 걔는 통고무 그냥. 네네. 그래서 층과 층에 붙여서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는 각도로 만들어졌어요.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급지 패드가 아니고 그냥 요만해요. 진짜 쬐끄만. 어우. 쬐끄만. 왜? 용지함에서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차만 주면 되거든요. 첫 장과 두 번째 장을 겹쳐서 붙이지 말라고. 분리만 해주는 역할. 분리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고무 패드가 작았어요. 네네. 진짜 조그맣어요. 근데 이게 장비가 얘네들이 처음에 장비를 개발해서 이렇게 작으면 야 이거 이 작은 롤러 갖고 언제 써? 그러면 제조사는 야 나는 이거를 만장용으로 쓴 거야. 만장. 1만 장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장비를 만들었는데 굳이 크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 패드는 10,000장 정도만 쓰면 되고 자 10,000장 정도 수명 끝나? 그 다음부터는 유료 AS요. 자 너 10,000장 더 쓰고 싶어? 그럼 패드 바꿔줄게. 비용 받고 해주고. 비용 받고 바꿔주고 10,000장. 원래 이렇게 생겨간다 그러면 장비가 최저 수명 한 5만 장이면 급지 패드도 넓게 해가지고 큼직하게 마모도도 덜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 자체를 10,000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용지 쓸 일이 이렇게 얼마 많이 쓴다고 해도 그죠. 가정용 프린터가 뭐 10,000장이면 뭐 몇 년 쓰는데 충분히 10,000장 안에서 얘를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구조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수요가 많고 반해서 지금은 뭐 10만 장, 20만 장 이건 우습게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패드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 이 패드의 이제 역할을 문제 하는 거 뭐냐면 담에도 방지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담에도 방지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급지 롤러와 네. 패드 간에 네. 요 사이에서 네. 용지에 물고 롤러가 용지를 물고 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패드가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거거든요. 받쳐주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급지 롤러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밑에서 용지 이 판을 받쳐주는. 이 스프링 이게 맞아요. 예. 이렇게 네네. 지금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스프링은 용지가 이게 이제 그냥 이게 설명을 이제 잠깐 뭐 이게 이제 스프링이 이제 구조가 있어요. 스프링도 구조가 있고 뭐냐면 그걸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해야지. 이제 이게 기본인데 500매짜리 250매 트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500매짜리 트레이는 용지를 이렇게 이게 500매짜리 트레이 정도 크기고 250매짜리는 용지가 이제 트레이 폭이 높이가 이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용지를 여기다가 이제 얹어놨어 안에다가 네. 이렇게 쭉쭉.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장비들은 지금의 HP 장비는 용지를 아까처럼 롤라 위치까지 얹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얹어놓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밑에서 스프링에 의해서 용지함에 있는 거를 올려서 이렇게 스프링이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를 이제 해야 될 게 위쪽에서는 롤라가 똑같이 있고요. 그죠. 롤라가 똑같이 있고 얘를 쭉 올리는데 올리는 과정이 용지를 전체적으로 다 올릴 거냐 흔히 말하자면 얘를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하게끔 용지를 올릴 거냐 네. 아니면 밑 뒤는 놔두고 여기만 올려 이렇게 여기만 올려 네. 아니면 이만큼만 올려 네. 이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 스프링 판에 받는 하중의 무게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100장짜리 용지는 이만큼만 올려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500장짜리 용지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를 올려서 이 스프링의 하중으로 만약에 전체를 들어 올린다? 그러면 얘는 자꾸 뒤로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저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중을 전체를 여기다가 실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 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용지함에 용지를 많이 넣을수록 중심축은 뒤로 가요. 네네. 왜? 그만큼 하중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150매짜리는 요 앞에서 껐닥껐닥 해도 돼. 왜? 충분하게 150매 미니만짜리 용지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네. 요 앞에서 까딱까딱 해도 충분하게 그 네네네. 밑에 있는 스프링이 네. 1년이 되고 2년이 되더라도 이 스프링의 탄성력, 장력은 유지가 되면서 판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250매짜리야. 250매짜리. 네. 250매짜리는 무게가 이제 2배로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더 용지 자체로도 250매를 올리면 좀 묵직하단 말이에요. 네. 쓰다 보면 250매가 여기서 용지를 하다 보면 힘의 하중도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잘못하면 주저앉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스프링이 주저앉는다는 얘기는 롤라가 회전을 했을 때 용지랑 단면을 스프링이 어느 정도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용지가 충분하게 이 용지를 고무 롤라가 충분하게 잡을 수 있는 힘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원리다 보니까 100매짜리는 여기서 껐다가 가고 지금처럼 이게 250매짜리는 여기서 껐다가 가고요. 예, 예. 500매짜리는 여기서 껐다가 가야 돼. 이만큼. 네네. 왜? 힘의 전달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아, 예, 네.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용지함이 500매짜리 700매짜리 하면 할수록 자꾸 분산을 해줘야 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가면서 이 스프링은 항시 그 용지가 올라올 수 있는 하중의 힘을 버텨주는 지금과 같이 이게 느슨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 그래서 고속기랑 우리 8710 아니 7740 고속기는 여기 오면 또 틀려요. 용접이 다르잖아요. 동작하는 방식이. 같은데 이제 고속기는 이제 여기서 살짝 제가 설명하는 요게 조금 빠지는 게 뭐냐면 고속기는 얘를 올린 다음에 잠궈버려 여기를 판을 이 판 자체를 잠궈버려. 그 고리가 네. 아. 고리가 잠궈버리고 이제 이 힘도 있어요. 힘도 있지만 이렇게 밀려나게 해도 보면 판이.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 하중도 있지만 뭐냐면 단차. 네. 요 판 자체가 꺾어지면 꺾어진 경사가 심하면 실을수록 단차가 심해져요. 그죠? 용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차가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단차를 주기 위해서 요 중심축은 자꾸 뒤로 밀려나야 돼. 아. 안 그러면은 용지가 100장일 때 이만큼이 되고 200장일 때 더 이만큼이고 그러면 1000매면은 1000매를 갖고 이렇게 꺾으면 뒤에서 랭스가 받쳐주더라도 이렇게 다 꺾어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꺾어지면 쓰면 쓸수록 이게
조금씩 원상복귀는 되긴 하죠. 근데 원상복귀가 되더라도 100% 처음에 이런 반듯했던 이 층이 안 만들어진다고요. 하다 보면 맞아. 얘는 안 움직여요. 조금씩은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단차가. 아, 그동안 진짜 너무 용지함에 대해서 무심했었네. 이런 단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단차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조건이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지 패드에 하는 역할. 자, 급지 패드는 한 장짜리 용지를 쓸 때는 급지 패드가 필요 없고 한 장이 그냥 통과하니까 그죠? 급지 패드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한 장짜리 용지를 이렇게 놨다. 그러면 다른 장비지. 만약에 어떤 다른 장, 우리 총알 장전하는 것처럼 한 장 나가고 다음 장이 밀려서 올라와. 네, 또 나가. 네, 다음 장이 또 올라와. 네네. 이럴 때는 급지 패드가 필요가 없어요. 왜? 용지함에 있는 용지를 밀어주기만 하면 롤러가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네, 감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한 장마다 이 용지를 계속 밀어주면.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용지를 대량으로 한꺼번에 놓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니까 급지 패드를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그죠? 그래서 급지 패드라는 거는 용지 자체를 롤러가 물고 들어갈 때 패드가 용지의 장력, 힘을 용지를 물을 수 있게끔 롤러의 힘을 뒤에서 후면에서 받쳐주는 힘을 주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층과 층의 용지를 물려 들어간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지 패드가 이게 용지가 이렇게 한 장 있고 이렇게 해서 롤러가 밑으로 주는 힘 네, 회전도 하지만 밑으로 힘을 준단 말이죠. 네, 이 힘을 줬을 때 용지의 힘은 용지 한 장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으로 나가면 돼. 그죠? 여기에서 받는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 장까지 용지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힘이 세니까. 힘은 세면. 그러면 이 힘이 셌을 때 이 힘을 상쇄를 시키려면 급지 패드가 네, 세워져야 돼, 자꾸. 두 번째 장은 못 들어가게 세워져야 된다면. 급지 패드가 경사가 이런 식으로 눕혀져 있으면 여러 장이 올라가기 여러 좋죠. 장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할게. 그러면 급지 패드를 극한까지 최대한 한 장만 올릴 수 있게끔 최대한 끝까지 만들어서 용지를 한 장만 끌고 올라가고 두 번째 장은 여기 있는 패드에서 다 걸리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새 장비일 때 조건이야, 이게. 새 장비일 때. 네. 쓰다 보면 어디선가는 분명히 마모가 되고 어디선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이 기본 이 원리가 깨져버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본 구조가 깨져버리니까 패드의 역할이 자꾸 떨어져. 그러면 패드의 역할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 패드의 역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단차가. 네. 그러면 이 단차가 용지가 지금 이걸로 놓고 보면 사선이 이렇게 용지가 이렇게 해서 사선이 이렇게 만약에 됐다 지금과 같이요.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장을 끌고 올라가는 패드의 각도가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용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단차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얘가 쓰다 보면 마모들이 조금씩 벌어질 거고요. 그러면 얘는 원래 마모가 됐으니까 이제 원상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원상복귀를 해서 이 패드 자체가 자꾸 안쪽으로 와. 그러면 이 패드의 단차가 계속 앞쪽으로 오게 되면 무슨 현상이냐면 이 롤러가 용지 롤러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첫 장부터 패드에 가로막히는 거죠. 안 올라가고요. 왜? 얘가 자꾸 마모되면서 패드가 앞쪽으로 이렇게 끼우러져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이게 패드가 이렇게 돼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놓고잖아요. 네, 여기 패드가 단면이 계속 마모되니까 얘는 앞쪽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이렇게. 네네네. 그러면 용지가 한 장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고무 패드에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첫 장부터 이게 갈 길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옛날 고속기가 이런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네, 예, 고속기는. 왜 이게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느냐면은 용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받는 이 롤러와 패드 간에 받는 접착에 이 밀어주는 힘 어떻게 보면 롤러도 용지를 밀어주고 급지 패드도 밀어줘야 되잖아요. 네, 밀어주는 힘이 세다는 얘기는
롤러와 패드 간에 닿는 면적이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왜? 그만큼 빨리 잡아서 올리려면 네. 롤러와 패드의 단면적도 그렇지만 서로 밀어주는 힘이 세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찰이 셀 수밖에 없어요. 네. 응.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제품들은 살짝만 힘만 줘도 돼. 왜? 롤러가 충분히 용지 한 장을 끌고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 네네. 그러면 패드가 밀어주지 않아도 예. 뒤에서 패드가 살짝 걸쳐주기만 해도 용지는 롤러가 자꾸 끌고 간단 말이죠. 그죠. 뒤에서 보조만 해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고속기는 패드가 롤러 두 가지가 빨리 마모되지만 우리 잉크젯 같은 경우는 패드가 마모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한 7, 8만 장 써도 마모가 안 되거든요. 네. 서로 롤러와 패드 간에 밀어주는 힘 자체가 크질 않다 보니까 예, 예. 패드가 예.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롤러가 한 장을 올린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도 얘를 잘 안 건드려. 네, 네. 네, 힘을 많이 안 주니까 깎이는 음. 율이 적은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선생님, 근데 내 패드 어딨어? 아 여기. 아, 골라야지.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본론으로 하세요. 용지가 아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롤러랑 패드를 바꿨어. 네. 급지가 안 돼가지고 롤러랑 패드를 바꿨더니 이제 담해가 생기네. 아, 여러 장 올라가는 네, 경우? 네, 네. 급지가 안 돼가지고 롤러랑 패드를 바꿨는데 담해가 생겨버려. 네. 그러면 이 담해를 하기 위해서 막막 한 거예요. 왜? 나 똑같이 롤러 패드를 두 가지를 바꿨는데 왜 담해가 생겨? 그건 패드가 지 역할을 못해요. 그렇죠. 지역 각이 안 역할을- 맞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각이 왜 안 맞느냐면 네. 우리가 이제 한 것처럼 용지를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요게 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패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처럼 패드가 여기가 있고 용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장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강하고 두 번째 장은 패드에 가로막혀서 롤러에 받는 힘이 적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가 틀어집니까? 뭐냐면 얘는 정상이야. 패드는 왜? 패드는 바꿨어요 우리가. 네. 패드는 바꿨으니까 각도는 정상적으로 갔는데 여기서 바뀐 게 뭐냐면 용지가 이렇게 가버렸어. 이렇게. 아. 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요거처럼 두 번째 장은 패드에 걸릴 수 있게끔 이 경사가 만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각도가 틀어져서 패드는 정상인 각도인데 이 두 번째 각도가 그냥 살짝만 밀어줘도 올라갈 수 있는 각도에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담배급지가 그렇죠. 생기네. 여러 장 요거 생기는 올라가 거죠. 버리니까. 그러면 이 담해급지가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일단 분석을 해야 돼. 왜 이런 구조가 용지가 생기느냐? 왜? 얘가 정상이거든요. 얘는 왜 올라갈 수 있는 용지는 이 판 자체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죠? 판은 아무리 올려놔도 요 양쪽 틀에서 아무리 해도 얘는 안 올라가. 이렇게 구조가 걸렸으니까. 네, 걸렸으니까요. 그럼 이제 걸렸으면은 여기서 구조적으로 이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생길 수 있냐? 이렇게 용지가 경사가 처음 장비보다 경사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용지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 판 자체의 각도가 잘못된 거지. 말하자면 얘가 떨어지면 용지가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가 왜 중심축은 여기잖아요. 중심축은 여기인데 중심축에서 용지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경사가 됐는데 네네. 이 판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 버려 말하자면. 네. 그러면 이 용지 앞대가리의 경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용지 한 장 두께, 한 장, 두 장 두께란 말이에요. 맞아요. 각이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지가 안 들어가는 건 이 한 장도 못 올려. 아. 그냥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 한 장을 어느 후다에 안 걸리고, 안 그러면 요 두 장을 같이 딸려 올라가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되지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용지 몇 장짜리 두께만큼의 각도가 바뀌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는. 단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가면서, 용지함의 각도가 뭔가가 바뀌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바뀌었느냐, 이제 그런 걸 찾는 건데, 요 구조가 HP가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구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구조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용지들이 10만 장을 쓸 수 있는 장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용지함이 100장짜리야, 그냥. 네. 용지함에 용지를 100장을 쓸 수 있는 카세트 형식으로 만들었어. 네. 고정형 장착형 트레이가 아니고 네. 카세트 착탈식으로 만약에 만들었어. 네. 네. 그러면 이 100장을 뽑기 위해서 10만 장을 뽑는 장비를 만든다 그러면 네. 100장에 10만 장이면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지. 1000번을 넣었다 뺐다 해야지. 1000번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게 그냥 1000번만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용지도 걸려. 용지도 새로 보충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게 1200. 1000번이 아니고 예, 1200, 1300. 1200, 1500 어떤 건 뭐 2000매 들고 왜 급지가 안 되지? 5000매 5000번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돼. 왜? 고객들이 용지가 들어있는지 모르는지를 카세트를 하다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용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안에다가 용지 감지할 수 있는 레버를 달아서 용지가 CC적 없으면 용지 없다. 새로 넣어라. 왜? 그걸 모르면 수시로 열어본다는 거지. 지금 용지 그만큼 많이 있나? 맞아요, 수시로 맞아요, 맞아요. 꺼내버리면 네. 10만 장밖에 쓸 수 없는 장비를 열었다 뺐다 또 열어봤다 뺐다 얼마큼 있나 내가 지금 얼마큼 썼지 이 짓을 계속 한단 말이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버만 달아놓으면 100장짜리 용지를 다 쓰고 나면 화면에서 지금 용지 떨어졌으니까 용지 넣어. 네, 네, 그러면 네. 1000번만 용지를 여다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더 오래 쓸 수 있네. 그러면 용지함을 이렇게 이제 1000장을 쓸 수 있는 용지를 만들면 돼. 네. 근데 또 이게 고객들은 중간에 용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나는 일반 용지가 아니고 사진 용지 좀 뽑아야 돼. 나는 무슨 용지도 뽑아야 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다 한단 그죠,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카세트는 내가 1000번 정도로 쓸 수 있는 장비의 카세트로 만들었는데 이게 2000매까지 갔어. 네. 그러면 열었다 뺐다 하면 그냥 일반적이면 괜찮은데 열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뭔 일이 생기냐면 이 판 자체의 스프링과 얘를 눌렀다 했다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네. 이 판을 네, 네. 이게 받는 하중이 많아요. 음. 이것도 받는 하중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반중. 네, 네. 왜 그러면 원상복귀를 하려면 카세트를 미는 과정에서 얘를 움직이게끔 원상복귀를 하는 레일을 또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옆에다가 얘를 내릴 수 그죠, 있는 레일도 그죠. 깔아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 밑에 카세트가 고객들이 용지를 밀어넣는 과정에서 내가 용지를 밀어 넣었어. 네. 이렇게 해서 용지를 넣고 밀어 넣는데 이게 진짜 조심하게 해서 용지를 밀어내야 됩니다 하고 살살 밀어 넣는 장비로 만들진 않거든 말이야. 그죠. 훅 밀어. 네. 그냥 대충 미는 거야. 시계 닿죠. 네. 딱 때리면 네네. 살아. 그런 고객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장비를 용지를 한번 딱 밀어넣는데 딱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를 살살 밀으면 안에서 용지함을 딱 자동으로 딱 잠기면서 얘가 용지를 딱 물고 올라갈 수 있게끔 판을 딱 올려주고 네. 이러면 좋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다 보면 그게 안 이루어지고 용지함에 여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다 용지함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에 레일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네. 이 레일 안에서만 어떻게 사람이 살살 밀든 세게 밀든 용지함은 자동으로 들어가서 착하고 안에서 잠기게끔 만드는 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용지함 여닫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런 레일들이 마모. 보면 깎어. 네, 마모가 많아요. 이 밑에 층 네. 여기도 깎여. 네, 네, 네. 그러면 이 판 자체가 그냥 실질적으로 크게 본다 그러면 이 판이 내려온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네. 0.5mm, 1mm 주저앉는 거죠. 주저앉는 거죠. 네. 그러면 주저앉으면 얘도 떨어져. 맞아요. 그러면 얘도 떨어지면 요 중심 용지로 올릴 수 있는 요 중심층도 밑으로 내려왔어.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지한테는 여기서 물고 오던 게 여기로 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각도가 올렸을 때 용지함을 갈 때 각도가 더 세게 이렇게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장에 가는 게 아니라 네. 두 장, 세 그러면 장씩. 이게 요만큼에서 이 폭이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직설적으로 보여준 거지 차이는 진짜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렇죠. 진짜 용지 종이 한 한두 장 장. 차이니까 한 네, 장에 네, 딸려 네. 올라가는 힘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이해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딘가에 마모
이 카세트나 또 그러다 보니까 HP는 이제 특징적으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카세트를 열고 닫을 때 밑에다가 레일을 깔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레일이 본체에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카세트도 마모돼서 나중에 카세트를 바꾸면 돼. 네. 근데 본체 틀에 있는 이 레일을 고정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 주저앉아 버리면 본체 바꿔야 돼요. 못 써요. 네. 그래서 HP 장비는 그걸 봐야 돼요. 요 본체에 붙어 있는 레일, 카세트 받쳐주는 레일이 착타식이냐 고정형이냐. 맞아요. 착탈식이 많았어요. 네. 8710. 예.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예. 이게 고정형이냐 착타식이냐를 봐야 돼요. 아. 그래서 고정형들은 대부분들이 장비의 수명을 많이 안 만들어 놓은 장비들은 왜 굳이 얘를 10만 장까지 안 써. 한 그쵸, 1, 2만 의미가 장 없죠. 쓰고 버리니까 네. 얘는 굳이 착타식을 안 만들어도 얘 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장비가 장수가 못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얘는 마모가 되니까 나는 바꿔줘야 돼. 왜? 똑같이 마모되니까 용지함도 바꿔줘야 되지만 걔도 주저앉은 걸 올리려면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또 있어요. 그게 착타식이냐 고정형이냐. 대박.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마모된 게 예. 아까처럼 이게 꺾어져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요 정도의 단층이 생겼을 때랑 네네. 단층이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단층이. 그죠. 그러면 이 단층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단층이면 급지 패드가 한 장을 할 수 있는 단층에 요 정도 각에서 용지를 한 장을 올리면 괜찮은데 네. 뭔가에 의해서 얘가 떨어졌어. 네. 이렇게 떨어져 버려. 네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지. 단층과 단층이. 그러면 패드에 하는 역할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면 롤러에서 받는 이 힘이 패드까지 전달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같이 올라간다는 거지. 이게 뭉탱이로. 네네. 응. 이 자체가 이렇게 해서 자꾸 벌어지면 이게 걸 수 있는 패드가 용지를 뒷장을 잡을 수 있는 이 단층의 각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 각이 왜 만들어지냐. 네. 그럼 아까 이 10만 장짜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카세트밖에 없어요. 그냥 보면 네. 우리가 이 단층이 왜 만들어지냐 생각하면 이 단층인데 이게 이제 내려갔잖아. 그럼 이게 왜 내려갔냐? 그럼 열었다 닫았다 많이 해서 단층이 벌어졌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품들 보면 이렇게 마모 한계선들이 이제 장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네네.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얼마나 마모, 얼마나 달았냐. 주저앉느냐 얘가. 네. 그러면은 얘가 주저앉으면 줄할수록 전체적으로 카세트는 밑으로 내려올 거고 그렇죠. 아까처럼 카세트 레일 있죠. 이 레일. 레일도 네네. 열어닫았다는 거기도 마모 한계선에 의해서 얘도 주저앉는 거죠 얘가. 네. 그러면 주저앉으면 낮을수록 용지와 용지 사이는 단층의 간격이 더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용지함을 바꿔보는 거예요. 간단한 게 그냥 용지함을 다른 걸로. 왜? 그죠. 이 용지함 쓰는 이 장비들마다 성격들이 다 틀릴 거니까 네. 나는 천장을 뽑으면서 한 번도 안 열어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장을 뽑는데 한 100번을 열어봤어. 그죠. 그러면 얘 자체가 마모율이 서로 틀릴 거고 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특정 부분의 마모도 틀리다 보니까 우선은 얘를 바꿔보는 가장 큰 거는 바꿔봐서 이런 단층이 얼마큼 차이가 없어지느냐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이 어떤 것도 있냐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여기 보면 용지함에 판을 올려놓으면 네.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지함에 이 용지를 갖다가 롤러까지 올려줄 수 있는 적정하게 올려주는 게 얘가 카세트를 미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타고 올리잖아요. 네. 예, 이렇게 타고 올리는 과정에서 얘도 이제 레일이 마모가 돼요. 네. 마모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얘가 마모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용지함은 이 상태에서 있다가 네. 용지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걸쇠가 얘를 딱 밀어주면은 용지함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마모가 빨리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마모가 심으면 심을수록 용지함은 빨리 올라가.
그러죠. 아무래도. 그러면 용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롤러의 스타트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얘가 올라가 버린다는 거지. 아. 네. 여기가 마모가 많이 되면 원래는 여기 이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뭐냐면 요런 상태가 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이건 그냥 보여준 건데 요 상태에서 가서 용지함이 롤러가 여기 있으니까 용지를 롤러가 여기서 물고 있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가 많이 마모가 심해가지고 빨리 올라가 버리면 롤러 위치 아닌 이렇게 뒤로 빠진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롤러 위치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롤러는 급지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잡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네. 요만큼을 잡아야 되는데 못 얘가 잡죠.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요만큼밖에 못 잡은 거예요. 이렇게 반밖에. 급지가 안 되네. 그럼 급지가 안 되죠. 그러면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만들어지면은 또 어떤 현상이냐? 간신히 회전해가지고 얘를 한 번 올렸는데 구조적으로 용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다음 장은 더 못 잡아. 왜? 잡을 수 있는 간격이 자꾸 짧아져. 아. 응, 잡을 수 있는 간격이. 그래서 얘가 한 방에 못 하고 네. 엥. 왜? 왜 그러면 조금씩 끌고 가야 돼. 네네네. 1mm 끌고 하고 네, 2mm 네, 끌고 네.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mm 정도는 돼야 아 롤러가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그때서 잡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 구조가 있고 또 한 가지면 짧으면 뭐냐면 패드의 각도가 틀어져 버렸다. 네. 그러면 3mm 갖고도 안 돼요. 한 5mm 정도의 잡을 수 있는 폭을 만들어줘야 네. 이 패드가 받는 하중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롤러 패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요거는 배제하고 자 기본적으로 롤러 패드가 왜 중요하냐? 용지를 우리가 쓰다 보면 다양한 회사들의 롤러도 쓰고 패드도 쓰고 왜 정품이 있으면 정품으로 한 번에 딱 바꿔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품이 없잖아. 네, 그리고 없죠. 우리가 여유롭게 그거를 어디서 구해요? 없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만들다 보면 각각의 회사마다 롤러의 규격들이 다 왜? 다르죠. 내가 이걸 만들어 보니까 아 이거는 롤러의 두께가 얇아서 힘이 안 돼. 보강을 하자. 네. 롤러를 두께를 키워. 네. 어. 테이프를 붙이고. 테이프도 붙이고 롤러의 힘을 더 세게 해서 우리 흔히 말하자면 1뉴턴의 힘을 롤러가 힘을 갖다가 받는데 얘가 롤러의 힘을 키워서 1.5뉴턴의 힘을 더 주는 거야 말하자면. 네. 그러면 1.5의 힘을 줬더니 한 방에 롤러가 급지가 돼. 아, 예. 이거다 원리. 오케이. 롤러 두껍게 만든 게 이거다. 라고 얘를 썼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패드가 받는 영향은 더 이 영향 때문에 하중이 패드가 더 많이 많이 받죠. 받아요. 그러면 네. 패드는 그만큼 빨리 깎여. 그죠. 그러면 빨리 깎으면 깎을수록 패드는 경사 각도가 틀어져. 네. 세워져. 그러면 나중에는 1.5가 아니고 2의 뉴턴의 힘을 전달을 해야 패드의 각도를 이겨낼 수 있어. 왜? 패드보다 더 힘이 쌓여야 올라가거든요. 네. 힘이 약하면 패드에서 얘가 다 막아버려. 커트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패드보다 더 힘을 더 세게 하려면 아. 원래 1과 1n의 패드에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롤러의 힘을 1.5로 하면은 패드는 1에 있는 상태에서 자꾸 밀리죠. 밀리는 과정에서 네. 깎인다든지 이런 거다 보니까 얘는 자꾸 1n이 아닌 0.8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같다가 아니고 얘가 자꾸 커지는 거 이제 가면 갈수록.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원래 같거나 살짝 커다. 여기가 원래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쓰다 보니까 같다가 없어지고 각만 틀어지는 거예요. 예. 계속 밀리네. 계속 패드가. 밀리는 거야. 그럼 어딘가에 얘가 다시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1.5의 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얘는 1이 아니고 1.5로 가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패드도 그래야 힘이 있어요. 힘이 양쪽에서 네. 같이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려면은 얘가 1.5면 패드는 1.5의 두께. 이걸 만들려면 뭐냐면 패드의 두께를 키워야 돼. 네. 이렇게. 그래야 1.5의 힘을 같이 만들어서 롤러와 패드 간에 힘 전달이 딱 되면 용지를 한 장을 충분하게 물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균형이 이게 정품과 정품 사이로 꾸준하게 쓰면서 바꿔오고 이러면은 힘 전달이 똑같기 때문에 잘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공식이 깨지면서 이게 이제 완전 바뀌어버리는데 이걸로 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1인지 2인지 0.8인지 0.5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썼다 저거 그거 썼다 썼다 하다 보면 안 되면 테프 감았다. 이거 여기다 보면은 이게 아. 바뀌어버리면 첫 번째 얘가 만들어져 있는 양쪽의 힘 전달 동일한 그 힘 전달의 그 강도를 모르는 거죠. 힘이.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이거를 찾으려면 이제 뭐냐면 패드가 힘이 세냐 롤러가 힘이 세냐를 찾아야 돼. 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롤러의 힘이 세면 패드는 가로막히고 네. 근데 그게 찾기 힘들잖아요. 대신에 패드의 힘이 세면은 담해가 생겨요. 롤러는 힘이 있는데 패드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담해가 생긴. 아, 패드 틀어박히면. 힘이 세면 담해가 네. 생긴다. 네. 왜냐면 패드의 힘이 센다는 얘기는 두꺼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요.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각도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두꺼워지니까 각도가 틀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용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용지가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장이 패드를 이겨낼 수 있어. 네. 패드의 힘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첫 장과 두 번째 장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담에는 패드 문제. 예. 그러면 패드 문제가 확인하면 아 지금은 패드의 강도가 너무 세구나. 네네. 롤러를 죽여야지. 네. 그러면 롤러를 죽였는데 패드는 이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예. 패드가 강도가 너무 세니까 패드는 이 상태에서 각도를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구조의 용지가 다음 장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롤러의 힘을 줄이면 두 번째 장에 힘 전달이 안 되니까 올라갈 수는 있는데 패드가 벌써 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패드를 힘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패드가 너무 힘이 세다. 그럼 패드. 그러니까 힘을 준다는 얘기는 패드는 이 경사각도를 만드는 거예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힘이 세지고 얇으면 얇을수록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얇으면 얇을수록 올라가. 네. 얇으면 얇을수록 올라가는 대신에 용지를 갖고 있는 첫 장부터 용지를 막을 것이고. 그렇죠. 예. 이 힘의 이거를 두껍게 해가지고 패드의 강도를 세지면 세질수록 얘는 이렇게 간다. 반대예요. 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패드는 뒤로 후퇴되고 그러면 용지와 용지 사이에 끌고 올라가는 단면적이 벌어져서 쉽게 올라가는 거지. 패드가 늘어지면 네. 담에 급지. 그러면 담해급지가 만들어질 네. 확률이 더 높은 네. 거고 패드가 얇아서 자꾸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용지의 힘 전달이 두 번째 장을 막고 있으니까 용지를 끌고 올라가지는 않는데 대신에 잘못하면 첫 번째 장부터도 용지를 막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만든 게 다 무시하고 일단은 정품. 왜?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막 바뀐 구조를 거기서 맞추려면 진짜 롤러도 두께 맞춰야 되고 패드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만들어서 아 얘는 5만 장짜리 얘는 10만 장짜리 쓴 패드 장비 이런 걸 일일이 다 맞추기에는 힘드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 정품만 써서 정품만 롤러 바뀌거나 똑같은 정상적으로 딱 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구조의 롤러와 패드를 만들자 해서 이게 우리가 새로 생산한 거잖아요. 이게. 심오하십니다. 네.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막 다 만들어져서 이게 완전 이 위치 값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구조 상태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왜? 조건이 너무 많아. 이 조건을 다 우리가 만족해 줄 수는 없으니까 조건 안에 있는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요. 일단은 용지암의 마모들을 체크를 해보고, 아니,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예, 안 됐을 때. 그리고 급지 롤러를 이번에 나온 태국산 롤러로 바꿔본 다음에 네. 담에 급제가 되느냐, 아니면 급지가 아예 안 되느냐, 되느냐. 이에 따라서 급지 패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와우. 그래서 뭐 어차피 증상은 담에냐 급지 안 되는 거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갈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현재 정품과 같은 패드가 만들어졌고 네. 정품과 같은 두께의 롤러가 만들어졌어. 네. 그러면 이게 동일한 정품과 동일한 두께, 그러니까 성능이 아니에요. 동일한 두께. 우리는 네네.
네네. 네. 성능은 틀리고 동일한 두께의 규격으로 일단은 비슷하게 만들었으니 네. 다른 장비에 뭔가가 안 되면 사제가 있을 거예요. 사제 A, 사제 B, 사제 C라는 패드와 롤라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것도 두께 폭들이 다 틀려질 거란 말이죠. 이게 맞아요. 폭이 네네. 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이 들어가야지 이제 여기서 어. 얘 하나를 얘를 이렇게 정역을 해보거나 네. 이 정품과 두께 만든 패드를 A, B, C의 롤라와 대입을 시켜보거나 네. 정품과 같은 롤라에 네. 패드 A, 패드 C, 패드 B라는 규격의 롤라들을 조합을 할 수 있는 일단은 옵션이 하나 생긴 거죠. 와우.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는 정품을 못 구했으니 이 옵션 안에서 진짜 안 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잡고 한 가지에 다른 한 가지를 내가 이해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네네네.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옵션으로 해서 구조 변경을 해보라는 거죠. 왜? 온라인이거든 이것도. 우리 자동차 바퀴 온라인 4개 틀어진 거 타이어 이 회사가 만든데 뭐 얘는 15인치 타이어 얘는 16인치 타이어 아니면 16.5인치 타이어 이거를 다 온라인으로 못 맞추니 예? 안에 네네네. 이게 뭐죠 우리 그거부터 다 맞추자 이거죠 이게.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롤라의 편마모나 마모도라는 거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게 모든 장비를 다 똑같이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는 없는 거니까 장비마다 이런 다르죠. 식으로 다 틀리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쏘아 있는 어떻게 썼느냐도 문제잖아요. 그 환경. 네. 예. 어떻게 썼고 어떤 식으로 썼고 그다음에 얘는 뭐 만장을 썼느냐 5만 장을 썼느냐 10만 장을 썼느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있으니까 네네. 차라리 그러면 그 조건 하에서 내가 옵션을 하나씩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후고 네. 안 됐을 때. 네네. 그래서 그 전에 나 지금 장비 슬슬 마모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런 구조의 롤라를 바꿔서 차근차근 하나씩 꾸준하게 롤라 패드만 마모되게끔 꾸준하게 왜 그러면 급지가 한 방에 잘 되면 용지 걸림도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카세트를 열었다 뺐다만 해주면 돼. 그렇죠. 걸려서 뺐다가 꼈다 이 횟수를 줄이자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가면서 여기에 있는 마모선 이런 것도 좀 줄이고 진짜 그런 여러 심오하네요.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해보자는 거죠. 다른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일발피가 뭐 한두 번 체크하시면 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다. 어디선가 잼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이 잼이 어디서 유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찾아가야죠 빨리. 근데 이제 이거는 요 기준화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저도 똑같아요. 지금 다 저도 싸제 갖고 쓰거든요. 네. 다 싸제 갖고 쓰지만 싸제도 롤라들 규격 패드들 여러 가지예요. 그죠. 내가 요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얘를 맞춰서 껴봐. 네. 얘가 A하고 이 C에 있는 롤라를 맞춰서 껴봐요. 그러면 기존의 증상에서 발생된 증상이 뭔가 바뀌어. 네네네. 그러면 그 바뀌는 걸 보는 거죠. 네. 얘가 뭐를 바뀌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것만 찾아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만 조정을 해주면 조금씩 찾아 들어가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옵션을 넣어서 롤라를 두껍게 하거나 롤라를 얇게 하거나 이러면 처음에는 그 힘에 의해서 잘 되지만 실질적으로 쓰다 보면 그것도 이제 잘 안 되는 구조. 그래서 네. 지금 요거는 설명만 한 게 이게 고속기가 됐든 8710이 됐든 뭐 8600이 됐든 HP는 요 원리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네, 저는 이해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원리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제품에 적용을 한 거고 제가 예전에 477 갖고 패드가 진짜 중요하다. 네네. 패드가 중요하다는 건 자 사후 발생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만 해주면 얘 갖고 20만 장까지 5만 장마다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패드 한 번씩 위치 교환만으로도 20만 장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 장비에서는 또 이게 뭐 장비가 해봤자 뭐 10만 장, 20만 장 쓴 장비 뭐 아니면 5만 장밖에 안 쓴 장비에서는 그런 옵션만 딱 넣어주면 다른 장고장 없이 꾸준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 이것도 다 이제 다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왜? 벌써 몇 년이에요? 한 3년 됐나요? 그렇죠.
그 3년 사이에 장비들 내구성도 그렇고 사용량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제 떨어진 거죠. 네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뭔가 새로운 대안으로 다른 큰 옵션을 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자, 지금은 20만 장까지 버텼어. 네. 정품이 없어. 그러면 21만 장부터는 다른 대안을 넣어주기 위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걸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그렇게 예, 영상 편집해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부분이 보면 이제 잉크젯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HP 장비 8710 간단하게 8710과 9010 아니 뭐 현무니 이건 픽업 방식이고 얘는 이제 랜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뭐 이게 나중에 랜딩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뭐 나중에 하긴 하겠는데 픽업 방식에서 캐리지의 용지폭 조절하는 게 얘는 3단이고 얘는 2단이에요. 네. 그러면 3단과 2단 옛날 거는 1단짜리도 있어요. 작은 건 1단이에요. 네. 이게 구별 포인트가 뭐냐면 1, 2, 3단이 있는데 뭐냐면 용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노즐이 이렇게 들어가. 이게 노즐이에요. 화면 노즐. 그러면 써머리에서 용지를 분사를 했을 때 용지 위에서 하나의 도트가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검정은 1.2, 그러니까 한 요만큼 되겠죠. 검정은. 자, 요 정도 사이즈의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놨어. 네. 그런데 만약에 용지가 두꺼워졌어. 네. 사진 용지 같은 게 들어와서 용지가 2장짜리 정도의 두께가 들어왔어. 네. 그러면 노즐과 얘 사이의 거리는 좁혀져. 네. 이게 두께니까요. 좁혀지는과 동시에 얘의 도트, 하나의 도트, DPI를 할 수 있는 부분의 간격도 잘못돼. 그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네. 원하는 색깔의 이미지가 안 나와요. 왜? 도트상의 하나의 도트와 하나의 도트가 DPI에 해당되고 거리 조정 때문에 원하는 색상이 틀려져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HP 용지가 보통 네. 뭐 해봤자 한 70g부터 HP 일반적인 용지면 한 160g, 100g 메타 제곱미터인가요? 네, 제곱미터. G 제곱미터. 예. 70g 제곱미터 요 기준 안에서 간다고 이게. 네. 70에서 160까지 제곱미터까지 용지를 선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해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용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90g까지 90g 제곱미터. 그 다음에 90에서 120까지가 2단이에요. 얘는 일단. 그 다음에 120에서 160까지가 3단계. 아, 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 용지에 따라서. 네. 요게 일반 용지예요. 네. 그러면 일반 용지일 때 요 정도 바뀌면 2단으로 가면 얘가 올라가야 돼. 노즐이. 맞아요. 이만큼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 네, 이만큼 올라가야 DPI 구성이 맞고 네. 2단을 쓴다는 얘기는 용지가 두꺼운 그 대신에 흡수가 늦어. 우리 일반적인 용지는 잉크방울 하나의 도트가 드롭이 떨어진과 동시에 건조가 돼야 되는데 네. 이 건조하는 기술이 용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안에서 흡수율, 퍼지는율 이런 게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제 2단계에서는 용지가 뭐 좀 경량지라든지 뭐 무슨지라든지 해가지고 노즐을 올려. 네. 왜? 뿌려지는 저거 자체도 틀려버리니까. 막 네네네. 도트 자체도요. 그리고 3단계니까 3단계에서는 더 뒤로 더 밀려나야죠, 용지를. 그죠. 그러면 3단계는 더 두껍고 더 무겁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픽업에서 네. 1, 2, 3단계라는 조건을 우리가 픽업에서 용지를 픽업할 수 있는 용지가 이렇게 있고 네. 패드가 이렇게 있고요. 롤러가 있는데 롤러의 한 바퀴 회전하는 속도 예. 속도를
똑같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1단계 속도, 2단계 속도, 3단계 속도는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서도 또 단적으로 보면. 네네네. 그래서 내가 급지가 안 돼. 네. 급지가 안 됐을 때 테스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그러면 3단계로 놔봐. 왜? 천천히 올려가. 용지를. 롤러가, 픽업 롤러가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회전하는 속도가 이게 1단계 속도인지 2단계 속도인지 그렇죠. 구별 우린 안 돼. 모르죠. 이 모터가 미세하게 기어를 돌려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RPM이 100rpm으로 도는지 200rpm이 도는지 우린 모르죠.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네. 단지 우리는 그런 조건을 넣어보내는 거죠. 1단계에서 픽업 롤러를 돌리던 거를 120에서 160g의 3단계 픽업 롤러에 맞게끔 용지를 설정을 해서 아, 인쇄를 버려버리면 그만큼 속도를 떨어뜨리면은 뭐가 생기냐? 픽업 롤러가 용지와 받는 힘이 1NG로 가던 거를 뭐 1.3NG 정도의 힘을 더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죠. 천천히 대기 가니-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밀어줄 수 있는 아. 힘만이 되고 이 힘은 곧 충분하게 패드를 타고 갈 수 있는 힘도 같이 생겨. 왜? 1로 가던 힘이 패드를 통과를 못 시키던 힘이 1.3 정도의 힘으로 주니까 패드에서 막아주는 경계의 힘을 타고 올라가더라. 그렇죠. 예, 이것도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가 백날에도 급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바꿔서 속도를 줄여서 받는 힘을 줘보는 거지. 그랬더니 된다. 네. 그러면 힘 조절이 잘못된 거잖아요. 네. 3단계로 했는데도 만약에 급지가 안 되면 이건 네. 진짜 급지가 뭔가에서 문제가 안 있는 되게 거네요. 되는 거예요. 네. 흔히 말하자면 롤러가 용지를 진짜 못 잡는 거나. 못 잡. 여기에 떨어져서 용지를 네네. 진짜 못 잡는 거거나 예? 못 잡아가지고 힘을 전혀 진짜 0N의 힘을 우리는 이게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니까 대신에 얘가 하나도 안 닿아서 영우의 힘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2대 힘으로 얘를 잡아야 되는데 뭐 0.5밖에 안 되느냐를 확인을 이야.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나마 대박입니다,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또 확인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네. 와우. 그래서 1단계.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용지 선택에 따라서 캐리지가 움직여요. 왜? 용지의 선택에 따라서 캐리지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첫 스타트는 느려요. 왜? 네. 캐리지 우측 조정 뒤에 보면 예전에 보는 것처럼 이 돌려주는 레버 있잖아요. 네, 헤드 높낮이 조정하는 높낮이 거 조정하는 있어요. 거. 네. 얘를 조정을 해야 돼 중간에. 예, 예, 예. 가서 2단계다 그러면 한번 치고 와서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치고 네. 와서 뭐. 근데 얘는 일회성이에요. 2단계, 3단계 이래요. 네. 자기가 할 일 끝나면 원상복귀를 해요. 오. 왜 원상복귀냐면 스테이션에서 잘못된 폭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션으로 가잖아요. 네. 스테이션은 1단계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캡이 밀어버려요. 네, 네. 그러면 밀어버린다는 얘기는 스테이션에 있는 힘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예, 가는데 예, 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캐리지가 이렇게 벌써 올라가 버린 거예요. 높이가 이렇게. 그러면 떠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죠? 밑에서 이렇게 치는데 원래 노즐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션이 와서 쭉 가면서 이렇게 랜딩처럼 네, 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포개져야 되는데 네. 지금 헤드 노즐은 3단계에 맞춰져서 이렇게 끼우러져 있는 상태예요. 많이 네, 올라가 네, 있는 네, 상태니까 네. 높은 네, 높낮이가. 네. 그러면 얘가 왔을 때 이거를 잘못하면 캡을 못 맞추니 네. 한 장 출력을 걸었다 10장을 출렸던 했든 간에 자기 할 일을 끝나면 얘는 무조건 무조건 다시 원상복구. 가서 1단계 가서 원상복귀를 해 자기 자리. 왜? 스테이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게 맞네. 예, 노즐에서 이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 왜? 말려요, 노즐에서. 그러니까 자기 작업을 얼른 하고 나면 스테이션 가서 나 기다려야 돼. 왜? 노즐 말기 전에 캡션 넣고. 그리고 또 똑같은 동일 조건에 3단계를 주었다. 그러면 스테이션엔 또 빠져나오면서 일단은 노즐 표면에 잉크들이 캡을 씌워놨잖아요. 네, 네. 스테이션은 캡을 씌워놓는 과정에서 이게 고무 캡이잖아요. 네, 네. 고무 캡이 노즐에 있는 캡을 씌워놓는 과정에서 노즐 표면에 있는 잉크들은 올라가. 네. 표면에서 띄워져요. 왜? 밀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네. 정도? 네. 밀봉을 하기 때문에 캡 씌우는 과정에서
여기에 미세한 압력들이 노즐을 위로 밀어버려요. 네. 그래서 흐르지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가 버리요 노즐에. 그래서 노즐에서 대기하고 있던 잉크들이 네. 조금씩 다 뒤로 빠져나가요. 네.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 바로 뽑을 수는 없어요. 왜? 첫 장이 안 나와. 네. 스타트가 되는 노즐은 공백으로 나온다는 거죠. 왜? 네.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캡 씌워놓은 다음에 쓸 때는 무조건 스테이션 앞에서 색상을 찍어 이렇게. 우리 보면 색깔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뽑아. 이렇게. 네네. 이건 이제 여기가 아니고 스테이션 앞에서. 네네.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스타트하는 위치에 잉크가 묻어. 이렇게 네, 묻어나온 네.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 그냥 봐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 네네. 응. 간혹가다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스테이션에 있는 그 잉크를 분사해야 될 자리가 용지까지 옮겨진 거야. 뭔가에 의해서. 어긋나버린 예, 거예요. 어긋나서. 여기까지 타고 들어와서 나는 여기가 스테이션인 줄 알아. 그죠? 그죠? 스테이션인 줄 알고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부터 뽑으면 용지는 여기까지 가는 거지. 시장 유치를 잘못 찍었기 때문에. 응. 그리고 얘는 이제 다시 와요. 네. 근데 왔는데, 사야 되는데, 더 가네. 뒤로 왜 나가지? 그래가면서 잘못하면 61 0000 20번 에러로. 네. 거리 폭 조절 오류. 그게 아. 20번이거든요. 61 0000 20번 오류. 그래서 거리 폭 조절 오류. 왜? 내가 갈 수 있는 허용 오차들이 정해놓은 파라미터 값의 범위를 위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파라미터 변수 값에 위배를 하면서 그 코드를 띄워주는 게 이제 보통 61에 20번 에러죠. 61 잼 에러에 0000 20번 에러가 이제 돌출이 되면 그거는 캐리지의 위치 값이 뭔가에 의해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내부에 빡빡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측면에 용지가 걸릴 수 있고, 이거는 용지가 조금 걸렸던 거는 얘가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 범위 맞아. 이 파라미터 값에 이 변수 값의 허용 오차를 너무 벗어나 버리면 얘는 그냥 잼인 거예요. 와우. 내가 어디 갈지를 모르는 거야. 심오한 스테이션으로 부분이네요. 들어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뚜껑 열었을 때 헤드가 요 위치로 와야 될지를 내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 변수 때문에. 자,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많이 배우네요, 사장님.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의 그냥 팁이에요. 이게 그냥.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9010은 이제 랜딩은 2단계. 9010은. 그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네. 또 하시죠. 이 랜딩이 또 웃겨요. 랜딩이 이게 또 이 랜딩 방식이 애매해요. 이게 HD가 이게 랜딩 방식 이거 만든 지도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지금도 나오잖아요. 예, 지금 나오지만 옛날부터 했는데 이 벗어날 줄 몰라. 이 랜딩은 딱 거기서 거기.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예. 강의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